이야기는 시도라는 소년으로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가 반 친구 아카네이에게 위협을 받고 있고 그녀는 그에게 결혼 사실을 반 친구들에게 말하면 그의 존재를 지워버리겠다고 말합니다. 4일 전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아카네이 쇼에게 화가 난 것을 봅니다. 쇼는 아무도 일기를 읽지 않으니 그를 괴롭히는 대신 그녀의 책을 읽으러 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아카네에게 그를 관대하게 대하라고 말하는 반 친구 해마리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녀는 아카네가 왜 항상 그를 괴롭히는지 궁금해하고 그를 볼 때마다 그를 짓밟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사촌은 그들이 다시 싸우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그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자 그녀는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해마리는 에컨이 항상 그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그가 세상에서 유일한 남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이노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아버지 텔르의 전화가 와서 커피를 마시자고 하지만 공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텔르는 앞으로 회사를 자신에게 넘기겠다고 말하며 시노에게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한다. 그는 정중하게 초대를 거절하지만 텔르는 그에게 말을 거역할 수 없다고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텐의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여 차에 타게 된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그들 중 한 명이 사장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는 그것에 익숙하다고 말한다. 그는 할아버지가 무능한 임원들을 모두 해고함으로써 가업을 구했던 일을 떠올린다. 그들은 곧 목적지에 도착하고 CTO가 그의 책을 읽기 시작하지만 그를 보고 충격을 받은 아내가 그를 방해한다. 그는 그녀에게 할아버지를 만나러 왔을 뿐이라고 말하고 그녀가 왜 거기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그녀는 할머니 치오가 그녀를 점심으로 초대했지만 그를 보고 이미 기분이 상했다고 밝힌다. 그는 책을 읽고 있으니 말을 멈추라고 말하고 둘 다 말다툼을 시작하지만 그들은 갑자기 에드가 조부모님을 방해하자 모두 앉아서 식사를 즐기지만 시도와 아카네이 다시 말다툼을 시작하자 조부모님은 기뻐합니다. 조부모님도 어렸을 때 싸웠었기 때문입니다. 시도는 자신과 아카네이에 초대된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조부모님은 결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도는 농담인지 궁금해하고 에커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치오는 18살이 되면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텔러는 자신과 시오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어렸을 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있었지만 결코 친해지지 않았고 그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약혼자와 결혼했습니다. 시오의 남편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함께 즐거운 삶을 살고 있지만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면 어땠을지 궁금해합니다. 손주들이 꿈을 이루고 18살이 되면 결혼하기를 바라지만 에커는 결혼은 사랑에 빠진 후에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싸우는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동의합니다. 그는 누군가를 강제로 결혼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언급하지만 그들의 조부모는 텔리가 그가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비웃습니다. 그는 시도에게 아내와 결혼하지 않으면 회사 전체를 길 잃은 개에게 줄 것이라고 말하고 시도에게 회사가 그와 함께 끝나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카네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며 그녀를 놀라게 하고 텔르는 사오와 아칸에게 조부모가 떠난 후 현재의 감정을 제쳐두고 결정을 내릴 시간이 3일이라고 말합니다. 시노는 아카네에게 치오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묻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과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상대방이 그녀에게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대답을 거부하며 집에서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아카는 피도가 항상 그녀보다 더 나은 성적을 받는다는 것을 회상하며 피도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마리는 갑자기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아카네가 즉시 그녀에게 가족이 누군가와 결혼하도록 강요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이미 누군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청혼을 거부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아카네는 흥분하고 궁금해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지만 하마리는 주제를 바꿔 아카네에게 그녀도 누군가에게 감정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호감이 없다고 밝히자 하마리는 그녀에게 청혼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며 청구서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결혼할 만한 좋은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친밀해지는 것이 걱정되어 하마리는 그녀가 100명의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농담합니다. 한편 시노는 아칸이 집에서의 논쟁이 그의 영혼에 너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미 학교에서 그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왜 우울한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아버지가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텔라가 그에게 회사를 물려받고 싶다면 할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하며 수락하지 않으면 텔라가 회사를 걔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유를 원하는지 회사를 원하는지 묻고 그는 둘 다 원한다고 언급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이기적이라고 설명하고 모든 사람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회사를 물려받기를 원하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그들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의 회사에 가서 그녀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지만 그녀는 다음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이노가 수업에 들어오자 그는 아카네와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3일 후에 그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들에게 마음을 정했는지 물었고 둘 다 놀랍게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쇼는 졸업생을 잡은 후 가족 등록과 의식을 처리하겠다고 말하며 떠나려고 하지만 텔리는 그에게 즉시 결혼한다고 말하며 이미 그들을 위해 새로운 집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노는 물건을 챙겨야 한다고 변명하려고 하지만 테너는 이미 그들의 물건을 새 집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시오는 그들이 결혼장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문을 잠갔지만 아카네는 그가 자신의 탈출 경로를 차단하려고 한다고 착각하여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그 집을 좋아하지만 혼자 살고 싶었고 모든 것이 망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침대가 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은 즉시 텐에게 전화하지만 그는 그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공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소파나 바닥에서 자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이에 CA는 방에 숨겨진 카메라가 있는지 의심한다. 그는 바카네가 그녀의 물건을 옮기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부하지만 그녀는 즉시 넘어짐으로 그는 그녀를 구하고 결혼식 첫날에 그녀가 죽으면 살인범으로 몰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할아버지가 그들을 위해 남겨둔 피자를 발견하고 누가 미쳤지만 사려 깊다고 생각하지만 시도가 그것을 먹으려고 할 때 아칸이 배고프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먹자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결혼한 부부처럼 먹는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그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그가 밤에 그녀를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그를 완전히 오해한다. 아카네가 와서 그 옆에 누우지만 그녀는 간신히 공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텐이 의도적으로 침대를 작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왜 그녀가 그와 결혼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이유를 말해주기를 거부한다. 그녀는 꿈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아이를 낳도록 강요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실수로 그의 손 안으로 들어가 화가 나서 그의 손가락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카네가 세이도에게 누구에게나 결혼 사실을 말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현재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 알게 되면 자살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카네가 세이도가 자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그는 또한 결혼 생활을 비밀로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를 믿지 않으므로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함께 사는 것, 그녀는 수업에 들어가면서 그를 믿기로 결정합니다. 히마리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하고 아는 그에게 너무 무심코 그녀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말했다는 변명을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젯밤 어디에 머물렀는지 묻고 그의 머리 냄새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빠가 이상한 샴푸를 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여자 냄새도 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그의 회사가 이상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가 결혼한 것이 아닐까 궁금해하므로 그녀는 그것을 조사했고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의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그녀는 그가 아칸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는 즉시 그녀의 입을 가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만 그녀는 그가 직접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뇌물을 요구하지만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그에게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의 삶은 그녀의 손안에 있습니다. 체육관 시반이 지쳤지만 아내가 체육관 장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논쟁을 시작하여 보관실에 다시 넣으라고 말합니다. 반 친구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항상 싸우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하마리는 그들이 너무 자주 싸우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들이 실제 커플과 같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겁에 질려 그들이 다음날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시도가 그의 책을 읽고 있을 때 그는 아칸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고 냉장고를 주스로 채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건강하고 비타민이 가득하다고 설명하지만 그녀는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므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컵라면 캡빈이 든 그녀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단백질을 얻는지 궁금해서 그녀에게 단백질 쉐이크를 보여주지만 그녀는 그것이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맛보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독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미래가 이상하다고 말하지만 그는 현재의 내성 수준을 얻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자랑스럽게 언급합니다. 그녀는 그를 떠나면 그가 죽을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녀는 요리하는 동안 그에게 요리하는 방법을 보여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그가 음식에 매우 만족할 것이고 진심으로 그녀에게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녀가 빙긋 웃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음식을 제공했을 때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이 독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것을 두드려 못이 있는지 확인하지만 찾을 수 없으므로 그는 한 입 빼어 물고 그것은 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것이 마음에 드는지 묻고 그는 그것이 실제로 그에게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는 평범한 부드럽게 조리된 식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가 나서 그의 접시를 낚아채고 그녀는 그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맛이 없다고 그녀가 걔에게 줄 거라고 말하지만 그는 맛이 나쁘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다음날 아침 재빨리 다 먹어치운다. 아칸이 그를 깨우려고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생각하고 그녀를 끌어안는다. 그녀는 화를 내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그녀가 그를 깨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지 않은 것을 꾸중하러 왔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남은 설거지를 쓰라고 말하며 모두 쌓이면 치우겠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치우라고 명령한다. 그녀는 욕실에 흩어져 있는 화장지를 발견하고 불평하지만 그는 항상 한 달에 한 번은 치운다고 말하며 학교에 가는 길에 더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반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 함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는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을 즐기지만 아칸이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를 가로막는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왜 그렇게 이상한 게임을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그것이 좀비 사냥 게임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찾는다. 역겹고 꺼달라고 하지만 그는 거부해서 그녀는 컨트롤러를 잡아서 끄려고 하는데 콘솔이 실수로 뽑혀서 게임이 꺼지고 초인종이 울리자 그녀는 확인하러 가서 그게 쇼의 소지품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그녀가 돌아와서 그에게 알리자 그녀는 그가 모든 책을 정리한 후 우울해하는 걸 알아차리고 아카네와의 또 다른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목욕을 하기로 결심하지만 그가 욕조에 들어가자 아칸이 욕조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그녀를 그대로 두고 가는데 왜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궁금해 그녀가 기절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녀를 부르려고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아서 그는 다시 욕조로 들어가 그녀가 잠들었다는 걸 깨닫고 그녀가 익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녀를 물에서 꺼내려고 하지만 그는 균형을 잃고 그녀가 그 위로 넘어지자 그녀는 그를 변태라고 생각하며 미칠 지경이 되고 그에게 꺼지라고 하지만 그는 그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잠시 후 그녀는 자신이 과잉 반응했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닫는다. 그가 밤에 그녀를 도우려고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녀는 그와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그는 그녀와 대화하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녀는 다음날 조용히 울며 잠이 든다. 마리는 책상 위에서 울고 있는 아카네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아카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남자애하고 문제가 있다고 밝히지만 그녀는 그의 친구가 되고 싶어한다. 하마리는 작년부터 그에게 호기심이 생겨서 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하마리는 그녀에게 그 사람과 소통하는 데 주력하라고 말한다.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아카네가 그 사람이 그녀를 존중하게 만드는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고 대신 그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신호는 그녀를 만나 왜 아무것도 먹지 않는지 묻는다. 그는 그의 집이 지옥이라고 말한다. 항상 그와 싸우기 때문에 식욕이 망가졌다. 그녀는 그가 이혼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도망치면 친구를 사귈 수 없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에게 말한다. 아내와 잘 지내려고 하지만 그는 성격이 맞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에게 아카네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해보라고 조언한다. 그는 회사의 CEO가 될 테니 기술을 터득해야 하고 쇼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걸 깨닫는다. 쇼는 집으로 돌아온다. 그는 아내가 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지나치려고 하지만 그녀가 그의 팔을 잡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그와 헤어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다투지 않도록 집안 규칙을 정하자고 제안하고 그는 옷과 설거지가 쌓였을 때 세탁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가끔씩 세탁하는데 동의한다. 그녀는 그에게 부탁할 게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는 침대에 누워있을 때 실수로 만지면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한다. 잠을 잘 공간도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헤드폰으로 공포 게임을 하라고 하며 그녀가 있을 때는 게임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무서워하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그는 그들이 산만하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고맙다고 말하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에 그녀의 요리를 칭찬하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음식을 평범하다고 부르는 것이 그에게 칭찬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일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아칸은 하마리에게 도움에 감사하고 그녀는 그들이 친해지지는 않았지만 5시간 동안 토론을 했다고 말합니다. 사이드가 방에 들어오자 그녀는 그가 그녀를 만지도록 허용하지만 그는 그가 사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학교가 끝난 후 실로가 아칸에게 케이크를 가져오고 그녀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수업 일지에 그것에 대해 썼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모서리에 그것을 썼기 때문에 소름 돋고 그녀는 그것을 썼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는 기억력이 좋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에게 맛있다고 생각하는 적절한 식사를 준비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그 후 그는 그녀에 대해 생각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그녀가 평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녀는 갑자기 합류합니다. 그에게 그녀가 웃을 때 귀여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돕겠다고 제안합니다. 며칠 후 시도가 책을 읽을 때 에커는 고양이 영화를 빌렸고 함께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관심이 없지만 그녀의 흥분을 보고 영화에 완전히 집중하는 동안 그녀와 함께 보는데 동의합니다. 그는 졸지만 영화가 끝나기 직전에 깨어납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볼 차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영화보다 게임을 더 좋아한다고 말하고 그녀도 게임에 중독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녀에게 게임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30분 후에 그녀는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고 심지어 밤에 그를 이기는데 성공합니다. 그는 착한 애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침대에 눕히지만 그녀는 아직 깨어있고 그녀는 자신을 돌봐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음에 좋아하는 게임과 영화를 쇼핑하러 갈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고 다음날 학교에서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우개가 책상에서 떨어지자 아카네가 지우개를 주워주지만 히마리가 그녀를 보고 싸우지 않았냐고 묻는다. 하마리는 그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하지만 CTO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히마리는 그들이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충격을 받는다. 아는 갑자기 집으로 달려가지만 히마리는 첫 생리라고 상기시킨다. 실로는 도서관에 가서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책을 읽지만 그녀는 그를 발견하고 젖은 손으로 그의 눈을 가린다. 그는 그녀가 왜 그랬는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그녀는 그저 그의 마른 눈을 고치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에 책이 있는 것을 보고 왜 책을 읽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그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 후 수는 아내에게 쇼핑을 같이 가고 싶어서 친구들과 외출하는지 묻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를 데이트에 초대하는 줄 알고 재빨리 그녀를 끌고 간다. 쇼는 그녀에게 데이트가 아니라고 말하며 혼자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은 번거로울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도울 뿐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수업이 끝난 후 그와 외출하기로 동의한 아카는 떠나려고 하지만 하마리는 그녀를 막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지만 그녀는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하마리는 그녀가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지 궁금해하며 그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지만 아카네는 그들이 이미 만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긴장하고 재빨리 탈출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실수로 시를 밟고 그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녀는 아칸에게 시도와의 계획에 대해 묻지만 그녀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도망칩니다. 아카네는 시도를 기다리고 그녀는 그것이 데이트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필수 식료품만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까운 시장을 방문하고 수는 비싼 계란을 골랐지만 그녀는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싼 계란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할인 중이기 때문에 고기를 사려고 준비하는 군중을 보고 그들은 고기를 놓고 싸우자 그녀도 그들에게 합류하기 위해 달려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쇼가 행운을 시험해 보았지만 그 역시 실패했습니다. 아카네는 오늘은 졌지만 다음에 쇼가 다시 하고 싶지 않을 때 이기겠지만 쇼가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집으로 향하면서 즉시 마음을 바꾼다. 쇼는 언젠가 괜찮은 아내가 될 거라고 칭찬하지만 그녀는 밤에 이미 결혼했다고 상기시킨다. 아카는 갑자기 깨어나 쇼의 손이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을 보고 그가 자신을 폭행하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녀의 얼굴이 귀여워서 꼬집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세한 내용을 묻고 그는 그녀의 잠자는 얼굴이 너무 귀여워서 냉정함을 잃었다고 설명하므로 그녀는 다음날 자는 동안 그가 그녀를 보도록 한다.
아카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있고 실수로 아침 식사를 태워버리자 시도는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가지만 그녀는 그가 학교에 가는 길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빵 한 덩어리를 나누지만 희마리는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하는지 묻는다. 아아는 쇼가 그녀를 스토킹했다는 변명을 하고 그녀는 남은 음식을 버렸지만 그가 주었다고 설명한다. 그것을 먹고 그것을 먹기 시작했지만 그는 밤에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쇼는 아내가 다가올 퀴즈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놀랐고 그는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시험을 위해 공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딸기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었고 그녀는 그것이 맛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다음날 퀴즈에서 더 나은 성적을 거두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공부할 때마다 계속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었지만 그녀는 충분히 자지 못해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하마리는 그녀를 도와주고 그녀는 아칸이 괜찮은지 궁금해서 공부에 바빠서 충분히 자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마리는 그녀에게 자신을 돌보라고 조언하지만 아칸은 최고 득점자가 되는 한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마리는 자신이 결코 시도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100년이 걸리더라도 그를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마리는 그녀에게 졸업할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아칸이 그와 같은 대학에 진학할 계획인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를 좋아한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는데 시도가 샌드위치를 사러 왔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열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체온을 낮추려고 한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강요해야 하더라도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위해 공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가족이 부유하지 않아서 의대에 보낼 돈이 없지만 할머니가 시도와 결혼하면 등록금을 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그가 공부하지 않아도 항상 그녀보다 성적이 좋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재능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존경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갑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고 잊어버리라고 말한다. 그녀의 체온은 더 올라가지만 그녀는 그가 구급차를 부르는 것을 막는다. 구급차는 중태인 사람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택시를 찾으려고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없어서 그는 그녀를 태우고 병원으로 달려간다. 그녀는 그의 힘에 놀랐고 그녀는 그가 그녀의 꿈 때문에 그녀를 놀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가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는 그들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단지 평범한 열일 뿐이고 에어니은 일주일 후에 나아지지만 CTO는 그녀를 놀리기 시작하여 그녀가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는 그녀가 말한 것을 녹음했다고 언급합니다. 쇼는 학교에서 아마리를 만나고 그녀는 그가 퀴즈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았다고 축하하지만 그녀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가 떠난 후 그는 불편해집니다. 아카네이가 그에게 다가가 여자애들과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하며 그의 아내가 캠퍼스를 걷는 동안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카네이는 시도에게 그녀를 기다리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을 다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멈추기를 거부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점심을 주며 왜 그것을 남겨두었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가 그것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녀가 만든 음식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그녀의 요리에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고 그녀는 점심시간에 그것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전부 먹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시도에게 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그녀가 배고프다고 말하고 그녀를 돕는 것이 오빠의 임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무거운 아침 식사를 먹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그녀는 밥을 3그릇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자신보다 더 많이 먹는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점심을 가져가려고 하고 반 친구들은 그에게 음식을 나눠 먹으라고 말합니다. 하마리는 그의 도시락이 AK의 도시락과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반 친구들은 그들이 사귀고 있는지 궁금해하므로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모두가 그것이 그들이 결혼했다는 증거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놀립니다. 하지만 상황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녀는 그의 음식을 모두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증거를 지웠으니 그가 그녀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후 하마리는 쇼에게 달려가 아카네가 정말로 그에게 점심을 만들었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들이 같은 냉동식품을 사용했지만 그녀가 그를 따라하려고 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하마리는 그들이 밤에 사귀지 않아서 안도합니다. 아칸이 갑자기 깨어나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수 또한 깨어나 그녀가 유령을 봤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를 믿지 않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녀는 무서워서 그가 잠들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집에 정말 무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붙잡고 그녀와 함께 있으라고 말한다. 그가 그의 방에서 책을 읽는 동안 그녀는 공부하는 동안 유령의 발소리를 들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증거로 사진을 가져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유령이 그녀를 괴롭힐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울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곳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를 유령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방으로 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기를 거부한다. 그는 욕실에 간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문을 두드리며 열어두라고 말한다. 그 후 그녀가 욕실에 가려고 할 때 그녀는 혼자 목욕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그녀와 함께 가라고 말한다. 그는 문 밖에 앉고 그녀는 그가 아직 거기에 있는지 묻지만 그가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나오자 그는 그녀에게 수건을 두르라고 소리친다. 다음날 학교에서 그녀는 아카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에스는 그녀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가 들리는 방식 때문에 그가 위로를 구하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팔을 벌려 안아달라고 하지만 그는 그녀를 들어 올려 거기 서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집에 유령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므로 조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아칸에게 그녀가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녀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들어 올려 빈 교실로 데려갑니다. 아칸은 시도가 그녀에게 결혼에 대해 말했다고 화가 났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확신시키고 그녀는 아칸에게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가족이 그들의 결혼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녀의 집에는 악령이 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아칸의 성적이 50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그녀는 아칸에게 그들의 집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그들의 집으로 데려가고 그녀는 그것이 악령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영혼과 그녀는 그것이 곧 파괴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아칸은 그들이 그것을 태워야 할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영혼을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신호의 서재에 가서 그녀가 그가 더러운 책을 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보려고 할 때마다 그는 책을 닫기 때문입니다. 아칸은 그에게 그것을 멈추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가 정상적인 소설만 읽는다고 설명합니다. 시가 방을 뒤지고 있을 때 그녀는 그의 속옷을 발견하고 아칸은 당황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냄새 맡고 그는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 후 그녀는 아카네의 서재에 가서 아칸은 거기에 영혼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그녀는 그녀가 그녀의 물건을 뒤지지 않기 위해 그렇게 말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칸은 시를 그녀가 유령을 본 곳으로 데려가 어린아이의 그림자와 같았다고 말하지만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그녀가 유령이라고 밝힙니다. 그들은 그녀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그녀는 며칠 전부터 비밀리에 그들의 집에 왔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열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낭만적인 순간 사이에 끼어들지 않기 위해 비밀리에 그들을 방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사건을 해결했으므로 보상으로 저녁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카네가 만든 점심이 마음에 들어서 그녀가 먹는 동안 그녀를 위해 요리하기로 동의합니다. 수는 그녀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아칸은 그들이 너무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그녀는 쇼의 무릎에 앉아 게임을 한다고 말하고 그는 아칸에게 그녀에게 뭔가 이상한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가 악마처럼 보인다고 말하면서 그녀는 화가 납니다. 아카네와 시도가 잠자리에 들자 그녀는 마침내 그와 혼자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안도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불평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먼저 그것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고양이 게임을 사기 전에 그녀에게 말했으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논쟁을 시작하고 그녀는 매일 한 번 그에게 불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슴에서 짐을 덜어줄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가 애지중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너무 많이 말한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에게 그것이 왜 문제인지 묻지만 그녀가 갑자기 그들 사이에 나타나서 그녀가 말하자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가 올 때마다 그와 함께 잔다. 그녀는 아기 때부터 그와 함께 했고 그를 껴안을 때 차분함을 느낀다고 설명하며 아칸이 항상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조부모님이 결혼을 위해 정한 조건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아칸이 그와 친밀해지고 싶어 한다면 바닥에서 잘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럴 계획이 없으므로 쇼가 잠들고 나서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칸이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질투심을 느꼈다고 아는 남자들을 말하고 아칸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카네에게 시도가 느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해하도록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카네는 그녀가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피도를 껴안고 아카네는 그녀에게 그에게서 벗어나라고 말한다. 플래시백에서 아카네가 하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마리는 그녀를 TV쇼를 보도록 초대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놀아야 하기 때문에 그녀와 놀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부 그녀는 그녀에게 관심이 없다고 언급하지만 하마리는 그녀의 친구가 되고 싶어하며 그녀는 그녀에게 집으로 가는 긴 길을 가자고 하며 딸기 파르페를 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현재로 돌아와 하마리가 아칸에게 피도를 좋아하느냐고 묻고 그녀는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녀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히마리에게 묻자 그녀는 그를 좋아한다고 밝히며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친구가 e스포츠 페스티벌 동안 기절했고 모두가 당황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감 있고 친절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한다고 인정하고 아카네에게 그와 가까워지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고 하마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묻자 그녀는 그를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CTO가 그의 집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지만 그는 아칸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가 먹는 동안 그의 비디오를 찍음으로 그는 그녀에게 왜 그러는지 묻지만 그녀는 그에게 이유를 말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는 특정한 유형이 없다고 설명하고 그녀는 그에게 그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그녀에게 스테이크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는 스테이크를 레어로 제공하고 싶다고 언급하고 그의 가장 좋아하는 장식은 마늘 소테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가 날고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다음날 아칸은 하마리에게 시도가 날고기를 더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아칸에는 왜 그녀가 행복한지 묻는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와 더 가까워졌다고 설명하고 아카네는 그가 책을 읽고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하마리는 그녀에게 그가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 묻자 그녀는 그가 좀비 슈터를 좋아한다고 언급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역겹다고 생각하여 대신 다른 게임을 하라고 말한다. 아카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생선을 먹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쇼는 그녀가 그것에 대해 물었기 때문에 언제 스테이크를 먹을 것인지 묻는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스테이크의 재료를 사고 아카네는 그것이 그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밝힌다. 그녀는 집에 돌아올 때 항상 그녀의 엄마가 요리하는 것을 기대했지만 쇼는 그것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악한 스테이크를 요리하고 그녀는 시도에게 먹으라고 말하므로 그는 한입 베어 물고 얼마나 맛있는지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가 마침내 그녀의 위대함을 인정하게 되어 기쁘고 그를 위해 무엇이든 요리하겠다고 말합니다. 히마리는 친구가 선호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수에게 좋아하는 여자 유형에 대해 묻지만 그녀는 정보 제공자가 누구인지 말하기를 거부하므로 그는 로맨스는 유형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단지 제한된 패턴일 뿐이고 그는 인간은 복잡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언급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를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그가 무슨 말인지 묻지만 그녀는 그냥 농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나타나서 그가 아마리에게 끌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피도가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의 방을 수색하고 그의 최고 비밀 노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엽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그녀 뒤에 나타나서 그녀는 당황하며 비밀 요원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 듯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읽을 만한 것을 추천해 달라고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큰 책을 주면서 좋은 책이라고 말합니다. 하마리는 책을 읽지만 그녀는 단어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시도에게 더 쉬운 책을 달라고 부탁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마리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카네가 그들을 관찰하는 동안 그와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는 그녀가 책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아카네가 그를 괴롭힐 때 항상 그녀를 맞기 때문에 그녀에게 빚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마리는 모든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그녀를 구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가 아카네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녀도 그녀의 머리카락이 예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카네가 그녀의 말을 엿듣고 하마리가 항상 세이도를 좋아했고 둘이 사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카네는 하마리가 너무 그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마리는 시도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아카네는 그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카네의 집으로 가고 싶지만 그녀는 집이 지저분해서 누구도 초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마리는 그녀가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고 자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니 그녀를 원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그냥 그녀의 지저분함을 치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카는 집으로 돌아와서 시도에게 하마리가 그들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녀가 떠날 때까지 그의 방에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청소하는 동안 그녀를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소지품을 숨기고 그녀가 이미 집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엄폐물로 달려가고 소녀들은 식탁에서 차를 마십니다. 그녀는 아카네에게 술을 데이트에 초대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아카네가 그에게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그녀는 그의 태도를 싫어한다고 설명합니다. 히마리는 둘이 사랑의 라이벌이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세이도는 교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슬퍼한다. 하마리는 시도를 같이 나가자고 하지만 시도는 아칸에게 괜찮냐고 묻고 하마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설명하지만 그날 저녁에 피도에게 감정이 있다는 걸 안다고 한다. 쇼는 아카네에게 하마리와 데이트할 수 있는지 묻고 하마리는 왜 허락을 구하는지 궁금해한다. 쇼는 둘이 결혼했다는 걸 상기시키지만 아카네는 다음날 아내가 되고 싶지도 않아서 누구하고든 데이트할 수 있다고 말한다. 쇼는 떠날 준비를 하지만 아카네는 갑자기 그에게 가지 말라고 간청한다.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자신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쇼는 그녀가 이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며 히마리를 거절했다고 밝힌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걸 깨닫지만 그는 그녀를 쇼핑하러 가자고 하며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상기시킨다. 그녀는 아직 옷을 입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가 이미 예쁘다고 말하고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사주겠다고 약속한다. 시도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아마리에게 말하지만 그는 이미 거절했지만 그녀가 왜 여전히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를 사랑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그녀가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지켜보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면 비디오를 좋아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야기를 계속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